JB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가입니다. 네. 강철님이 종배형님, 더막가, 촌철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중복, 낮에 삼계탕 한 그릇씩 하시죠. 아, 오늘이 중복인가요? 네. 어떻게 스탭들 보신 하나요? 삼계탕이요? 삼계탕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침묵이 오래 흐르네요. 반말님은 중복 이름값 하는 하루가 될 것 같네요. 뉴스라도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강우람님이 저는 독일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듣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에이스타임 가보죠. 네, 아프리카 바다로 파병 갔다 코로나에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원들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병원과 치료센터로 각각 이송이 됐는데요. 이렇게 국내 이송은 마무리됐지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초기 의심 환자에 대한 안일한 대응, 그리고 항원 검사 키트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항체 키트 재고 물량을 지급한 합참과 해군, 백신 접종 의지 부족, 총체적인 인재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지만 이 와중에 최단기간 대규모 후송 사례라면서 자랑할 일인지 국방부의 국회 보고서가 또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경질,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까요? 일단 가장 급한 건 그 장병들의 치료가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경위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낱낱이 조사해서 남김없이 발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책임은 어디까지? 책임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사과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자, 문제는 사과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위 조사를 해서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나서 사과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구체적인 사과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도의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인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당연히 아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어제 청해부대 승조원 가족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학비 번다고 청해부대 자원한 아들이 일주일 전에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걸 짧은 전화통화로 들었다. 왜 파병부대 중에 청해부대만 백신 미접종 상태로 유지를 했는지 또 유엔 소속인데 왜 유엔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면서 굉장히 답답해하셨어요. 예. 제이비도 아들이 군대 가 있으니까 이런 아버님의 마음 누구보다 공감하시죠. 그렇죠. 근데 어제 국방부 대변인이 밝히기를 유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다. 기항지 국가에서는 외국군 백신 접종을 불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해당 국가에 백신 수급을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요거는 어쨌든 정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 뉴스를 짚으면서 JB가 백신 미접종 상태로 출항을 했어도 후에 백신 접종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얀센을 들어왔을 때 왜 고려하지 못했냐라고 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일타이피님, 김기종님, JMH님 등 많은 분들이 얀센은 30세 이상이 접종 대상이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JB. 이제 어떤 한 의미셨죠? 말씀 하라고. 네네. 그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층 같은 혈전증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맞추기 힘들었다는 당국의 설명이 네. 이미 있었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유통에 문제가 있다는 건 뭐 국민들이 다 알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당국의 발표과 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얀센이 들어왔을 때는 왜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당시 이제 당국 발표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얀센은 한 번 접종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 활동으로 긴급하게 국외 방문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일부 물량을 할당한다. 네네. 얀센을. 네네. 이렇게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일부 그 국민들의 대상에 국방부 공무원이나 군 관련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때 검토가 정말 불필요했던 것인가? 이걸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이거라도 문제겠죠. 검토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하나의 예로 제시를 하셨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국방부의 상황 설명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입니다.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현 정부의 주 52시간제 비판을 위해 스타트업 청년들의 말을 인용한 거라지만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말꼬투리 잡는 발언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독재자가 일주일에 120시간을 갖다가 일을 하게 만들겠습니까? 하지만 설화는 계속됐습니다. 코로나19 초기 활약이 컸던 대구 동산병원을 찾아 격려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 폄하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진료가 안 되고 아마 일난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그 와중에 대구 시민들의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이 화근 아니겠습니까? 네. 뭐 조금 전에 120시간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또 이제 어떤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던데 왜곡 아니냐? 네. 발언의 진위는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정치인의 메시지에서 발신을 했던 정치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좋은 경우는 아니다. 네. 일단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뉴스에 나왔던 어떤 그 발언 사례들을 좀 모아서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구에서 이런 말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로서의 윤석열을 탈피하고 잊어버리고 싶다. 어허. 그러면서 국민 권익을 위해서 또 싸워야 할 일이 있으면 싸우겠지만 지금은 좀 겸허하게 다른 분들 가르침을 받고 의견을 들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의 바로 본인이 했던 말을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의 설화를 한번 좀 짚어보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 검사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들어야 할 때인데 자꾸 말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일 같습니다. 왜 그러냐? 본인은 듣고 배우고 싶어도 언론과 국민은 자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를 할 테니까요. 그렇겠죠.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도. 정책 비전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그 물어보고 있으니까. 네, 네. 그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몰리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들어야 될 때와 말아야 될 때 간에 이 타이밍이 안 맞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현명한 처신을 할 것이냐. 이걸 본인이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검사 이외의 영역에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은 게 본인의 화법이 싸움 화법이라는 걸 네. 본인은 알고 있는지 한번 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20시간 발언은 정부의 각을 세우면서 나온 말이고요. 대구 뭐 밀란 이런 이야기 하면서 했던 발언도 민주당의 각을 세우면서 나온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싸움 체질이 발언에서 그대로 녹아 나오고 있는 건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것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 이런 방송을 말씀 좀. 들으면 알게 되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짝 생기는데 네. 정치인의 말은 정치의 모든 것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우, 네. 네, 근데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됐으니까 화법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네. 그런데 또 말은 또 마음의 거울이라서 화법을 바꾼다고 바뀔지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시지였던 그 발신의 훈련도 많이 필요한데 네. 문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촌철님들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까 해외에 계시다던 강우람님 그냥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또 부연해서 일을 키우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5349님 옛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 많이 했는데 그 속담 맞나? 아무튼 아, 속담 아닌가요? 아무튼 많이 쓰긴 했죠. 네, 9293님 가만히 있었으면 지지율은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고 머리만 멀로TV님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명품 인생님 아직도 지역 감정과 차별화가 먹힐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또 하나 기억하는 말이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도 화제가 많이 됐어요. 네. 존경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면에 대해서도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누굽니까?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잖아요. 이분이 대구에서 이런 말을 했다. 대구 민심을 녹일까요? 근데 대구 민심을 녹이고 말게 뭐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여론조사에 나온 어떤 그 뭐 TK 지역의 지지율을 놓고 본다면
뭐 녹이고 말 여지가 있을까 싶은 생각 좀 들긴 하네요. 네. 아, 이미 품었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갈게요. 어떤 뉴스인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가 옵티머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어제 선고를 했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 건데요.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를 했고요. 공범들에게도 징역 3년에서 8년의 어떤 이런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뭐 워낙 많이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3,2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 3,526억을 모아가지고 실제로는 부실 사모사채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사건이거든요. 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만 5,542억 원이라고 네, 합니다. 뭐 단군일의 최대다 이런 얘기가 붙었죠. 네, 관심을 끌었던 게 정관계 로비 의혹이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옵티머스 측이 펀드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불거진 의혹인데 이제 정부 여당 인사가 펀드 설정과 운용에 관여돼 있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뭐 그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뭐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나 최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함께 이제 버무려졌던 거고요. 네. 하지만 검찰은 김재현 대표가 범행 은폐 목적으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뭐 그런 식으로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검찰의 판단은 실체가 없는 의혹이었다 이런 것이라고 하고요. 근데 아무튼 이 건은 사법장에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이제 고발을 해서 공수처 7호 사건이 이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초점 또 윤석열 당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사건 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공수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작년 연말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와 과정에서 잠깐 논란이 된 적은 있지만 특별하게 나온 건 없었다. 이런 점도 함께 좀 전해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수처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오늘 또 주목할 재판이 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판결은 잠시 후 10시 15분에 열리고요. 네. 정치적 부활이냐 재수감이냐.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3명 중에 1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확진자 수는 1,8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네.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지방 어디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모두 방역에 더욱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긴 한데 또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오갈 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인터뷰가 많아가지고 네.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야 되는데 예, 가기 전에 네, 따뜻한 또 문자가 와가지고 네, 이미라님이 예, 안녕하세요. 아침에 옆집 할머니가 고구마 떼를 주고 가셔서 다듬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제 입이랑 나눠 먹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마음만이라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삼계탕 사드릴까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네. 제가 어제 백숙을 먹었네. 네, 보시는 마치겠습니다. 삼계탕 말고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몸 조심하세요. 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